현재 한국의 농업은 많은 나라의 기아해결, 식량안보 문제를 보란듯이 해결하며 K농업이라고 불릴 만큼 해외 진출이 활발한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자급이 어려워지고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의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농업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쌀 소비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건조하고 높은 기온, 불리한 토양 조건, 그리고 낮은 수준의 농업 기술력 등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서양 연안 서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은 주변의 수자원이 풍부해 어업은 발달했지만 토양이 척박해 쌀 자급률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가 쌀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식물인 벽꽃일 정도로 농업과 쌀에 대한 애정이 큰 나라이며 쌀을 주식으로 하기에 아프리카의 최대 쌀 소비국으로 알려졌는데요. 세네갈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 중 18.8%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등 세네갈 정부와 국민들은 갈수록 농업에 대한 개선이 매우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네갈 정부는 식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세네갈 정부가 추진하던 식량 문제는 수입을 늘려서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약 80만 톤이나 되는 쌀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했었죠. 하지만 세네갈은 2020년 기준 1인당 그가 1,4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극빈국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 수입된 쌀들은 가격이 비싸 주민들이 쌀을 구매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세네갈 정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13,000km나 떨어져 있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네갈의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농업 부분에도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은 2015년 한국에 방문 당시 한국을 6.25의 폐허를 딛고 최첨단 국가로 발전했다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링과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이젠 원조 지원국으로 탈바꿈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한국을 희망의 롤모델로 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을 도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일벼였는데요. 1960년대 당시 한국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빠르게 자라나는 쌀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통일벼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당시 서울대학교의 생물학자 허문회 교수와 홍성호, 김광호, 박순직 연구사의 연구로 탄생했습니다. 통일벼는 인다카종 쌀과 자포니카종 쌀을 교배해 만들었는데요. 이 품종은 찰기가 없어서 199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생산성이 무척이나 뛰어나 당시 먹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던 한국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품종이죠. 그런데 이런 통일벼가 이제는 서아프리카에 건너가 새로운 희망이 된 것입니다. 농업진흥청은 통일벼를 아프리카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 밀양 23호와 태백을 세네갈로 가져가 현지 적응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 태어난 것이 바로 세네갈의 통일벼 이슬이었는데요. 이슬이의 재배 결과를 본 세네갈 사람들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나 품질 등 모든 부분이 기존의 세네갈 현지에서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던 사헬이라는 품종을 뛰어넘어버린 것인데요. 통일벼 중 아프리카 기후에 적합한 계통만을 선발했기에 사헬보다 헥타르당 2배의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슬이로 지은 쌀은 밥맛이 좋아 빠른 속도로 세네갈 농업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네갈 농업연구총의 벼 육종가인 오마르 은다우파에 씨는 사헬보다 수확량이 2배나 높고 도정률도 높아 밥맛이 훨씬 좋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네갈 현지에서 사헬은 킬로그램당 약 350세파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7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슬이는 킬로그램당 400세파프랑 한화로 약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사헬보다 킬로그램당 14% 정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현지에서 가장 비싼 수입쌀인 바스마티와 비슷한 가격이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순 있으나 밥맛이 워낙 좋아 현지 소비자들은 오히려 만족하고 있고 한번 이슬이로 만든 쌀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른 쌀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슬이만 찾는다고 합니다.
은다일신 뚜레 코디네이터는 E3는 세네갈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E3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쌀에 관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고 세네갈의 음부벤 마을에서 세네갈 대표 품종인 사해 품종으로 농사를 지어온 무하마드 라미느 바하바는 예전에는 사해를 심었는데 지금은 이슬이만 삶고 있습니다. 사해보다 이슬이가 수익성이 거의 3배가량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이슬이의 재배 면적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당시 이슬이의 재배 면적은 500헥타르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년 만에 약 4배가 증가한 2000헥타르, 2020년에는 3배나 더 증가하여 6000헥타르의 규모의 농지에서 이슬이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네갈 정부는 2023년까지 벼 219만 7천 톤을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식량 확보 국가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K농업의 성공은 세네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농업은 사막 한가운데서 벼를 자라게 만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분 하나 없이 모래가 가득한 사막에서 쌀을 재배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는데요. 이걸 한국 K농업이 해낸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딱 하나 부족한 자원을 꼽자면 식량이었는데요. 국토의 97%가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는 사막이지만 그에 비해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은 고작 3%에 불과해 국민이 소비하는 쌀의 90% 이상을 주변 나라에서 수입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는 주식이 쌀이고 한국보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6배나 높을 정도라 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쌀 수입이 중단될까 불안했던 아랍에미리트는 아예 사막을 활용해 농사를 지어보기로 한 것인데요. 이때 한국이 또다시 활약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기술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중국은 사막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벼를 자라게 하는 기술을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이 이 기술을 상용화까지 성공시키면 이를 도입해 대안책으로 삼으려 했지만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중국이 개발한 벼가 자라는 논의 염분 농도는 리터당 6g 정도로 실제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5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담수를 동원해 바닷물을 희석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물이 귀한 중동 사막에서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막막했던 것이죠.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재배 방식이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해 한국에게 부탁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은 우리들만의 농업 기술을 동원해 곧장 사막에서 키울 수 있는 벼를 개발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벼의 이름은 바로 아셈이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비해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아 8월에서 이듬해 4월로 재배하기로 했으며 포장을 조성할 당시부터 토양 40cm 깊이의 부직포를 매립해 물 빠짐을 최소화하는 UAE 상수도를 활용해 관계용수로 담수를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수확량은 중정부역 기준 10헥타르당 763kg이나 확보했으며 이는 동일 품종을 국내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40%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던 사막 벼농사가 한국 농업기술로 놀라운 성공을 이루자 아랍에미리트의 정부도 찬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한국의 농업기술이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한국의 벼농사의 성공은 많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K-농업까지 전 세계에 한류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한때 통일벼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식량난에 시달리는 많은 나라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